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구조 모델의 어떤 특성 중에 1단계에서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한 기업의 어떤 평판에 대한 모델은 두 가지 주요한 어떤 개념적, 이론적인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타겟 컨스트럭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타겟 컨스트럭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세티스팩션하고 커스터머 로열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기업의 평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컴피턴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커빌리티, 호감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독립 변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종속 변수와 이제 독립 변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림 2-13에서 이들의 관계를 이제 구조 모형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 혹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게 되면은 연구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 이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연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세우게 되죠. 이때 이제 Partialist Scale Structural Equation 모델이 적용이 되어질 때 이런 구조 모델은 그리고 개념 혹은 이론, 이 주요한 어떤 변수나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개념 또는 이론을 통해서 커즐 모델로 원인과 이유를,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모델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하고 커스터머 로열티의 관계, 그 다음에 컴피턴스하고 라이커빌리티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것들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업의 이 컴피턴스하고 이 기업의 호감도, 라이커빌리티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고, 또 이 고객 만족은 고객의 충성도, 로열티에 영향을 준다. 또 이 컴피턴스하고 라이커빌리티는 마찬가지로 충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이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계속 저희 요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가설 하이퍼시시스 1 같은 경우는 고객은 예, 고객 만족이 고객의 로열티, 그러니까 커스터머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어떤 컨스트럭트를 개념화하고 그것들을 이제 구조 모형, 구조 관계를 가설화할 때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순환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순환적 관계가 뭐 발생한다 그러면 커절 루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커절 루프. 커절 루프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circular relation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컴피턴스하고 잘 알고 계신 이제 커스터머 satisfaction하고 커스터머 relation, 그러니까 커스터머 로열티 사이에 커절 루프가 발생하게 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하이포시시스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좀 아무래도 이 값 같은 게 나타나는 거가 제대로 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게 보이는 것처럼 되겠죠. 뭔가 문제가 있게 보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메저먼트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측정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컨스트럭트 자체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찰이 되어지거나 측정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메저먼트 모델, 측정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컨스트럭트를 우리가 특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메저먼트 모델을 특정화하는 거, 이때 멀티 아이템을 사용할지 아니면 싱글 아이템을 사용할지 아니면 리플렉티브 메저를 사용할지 포머티브 메저를 사용할지 이것들이 어떤 슈바이처하고 에벌의 이제 사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단한 이제 이해가 되는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컨스트럭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피턴스, 커스터머 로열티, 라이커빌리티, 이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통해서 측정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컨스트럭트는 전부 다 이제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모델이 됩니다.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모델. 그래서 이 화살표 자체가 각각의 컨스트럭트에서 인디케이터로 나가게 되는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반대로 이 인디케이터에서 컨스트럭트로 화살표가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포머티브 모델이 되는 거죠. 포머티브 모델. 그래서 이제 그림 2.14를 보시면 우선은 이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같은 경우는 싱글 아이템 컨스트럭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디케이터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한 가지 싱글 아이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로열티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로열티 1, 커스터머 로열티 2, 커스터머 로열티 3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모델로 해서 측정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제 컴피턴스 같은 경우는 컴피턴스 1서부터 컴피턴스 2, 3까지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모델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라이커빌리티 같은 경우도 라이크 1, 라이크 2, 라이크 3까지 세 가지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로열티도 전부 다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멀티밸류 세 가지, 그 다음에 컴피턴스도 리플렉티브 메저먼트로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likability도 reflective measurement로 세 가지 측정의 변수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customer satisfaction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싱글 아이템 컨스트럭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싱글 아이템 컨스트럭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컴피턴스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의 리플렉티브 아이템, 그러니까 컴피턴스 1, 컴피턴스 2, 컴피턴스 3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지고요. 이것들은 이제 서베이 퀘스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는 탑 컴피티터, 시장에 경쟁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어떤 회사는 아주 세계적인 규모, 월드와이드 회사로 인식되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회사가 프리미엄 레벨을 수행할 걸로 믿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에서부터 7까지, 디스어그리에서부터 어그리까지, 이것들을 리커트 스케일, 1에서부터 7. 그러니까 리커트 스케일은 사실은 서열 쪽도 오디널 스케일이지만, 대칭으로 처리가 되면 인터벌이나 레이시오 스케일처럼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은 fully disagree, 7은 fully agre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컴피턴스하고 커스터머 로열티, 그 다음에 라이커빌리티와 다르게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같은 경우는 그 컨스트럭트가 싱글 아이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 싱글 아이템으로 해서 측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다면 얼마나 그 회사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어보는 게 우리가 레이턴 베리어블로 물어볼 때 컴피턴스 1, 컴피턴스 2, 컴피턴스 3. 그래서 회사는 시장에 탑 경쟁자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회사는 월드와이드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또 나는 그 회사가 프리미엄 레벨에서 그 어떤 업무나 작업이 수행되어진다고 믿는다 라고 하는 게 컴피턴스고요. 라이커빌리티, 호감도 같은 경우 첫 번째는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그 회사는 내가 더 후회하게 될 거다. 더 이상 이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내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회사를 아주 호감도 있는 회사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커스터머 이제 로열티 같은 경우는 나는 이 회사를 친구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추천할 것이고, 만약 내가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회사를 나의 이제 모바일 폰 서비스 회사로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미래에 고객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오타가 있네요. 컴퍼니인데 커스터머라고 했네요.
이 세 개는 리플렉티브 메저로 세 개씩의 리플렉티브 메저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아까 이제 satisfaction 같은 경우는 싱글 아이템으로 해서 하나로 측정이 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점 리커트 스케일로 해서 나타나고요. 1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은 매우 동의한다. 이 싱글 아이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퀘스처네어의 전체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질문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는 이제 세 개씩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로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싱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전부 다 동질적인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측 타당성의 어떤 손실, 이게 멀티 아이템 매저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아주 시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아이템으로 고객의 만족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컨스트럭트하고 아이템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지고 또 그게 동일하게 측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측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리플렉티브하고 포머티브를 비교해서 보면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컨스트럭트하고 인디케이터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방향성 같은 게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예. 그냥 단일 항목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리플렉티브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포머티브냐? 근데 포머티브 하려면 하나로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리플렉티브하고 포머티브를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리플렉티브죠. 나는 이 호텔에 대해서 감사한다. 나는 이 호텔에 투숙할 거를 고대하고 있다. 나는 이 호텔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이게 리플렉티브고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좋다. 또 여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하다, 친절하다. 또 방이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또 우리가 하나의 컨스트럭트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포머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교집합이 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리플렉티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머티브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결합이 되어진 이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잘 모르고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서 접근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좀 처리하기가 훨씬 더 낫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요 그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여기 이 설문 들어가는 요 부분하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컬렉션하고 이제 검토인데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에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스테드하고 무이가 2014년에 했다 그러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응답자들한테 그들의 만족을 네 가지 통신회사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인식을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회사죠. 이 응답자들은 이제 7점 척도 리커트 스케일로 응답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커스터머의 세리스팩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제 숫자가 부여가 되어지면 높은 수준의 만족을 나타내는 거죠.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충성도, 로얄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각각의 개인들, 응답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각각의 휴대폰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344개의 응답자, 관찰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그 표를 가지고서 좀 이제 직접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에 대해서 그 매트릭스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스가 344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는 질문 문항은 이제 10개가 있는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10개가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처음 있는 것부터 9개, 3개씩은 3개의 컨스트럭트에 관련된 인디케이터들, 10번째는 그냥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싱글 아이템 인디케이터,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제 뭐 아웃라이어가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 그러면 이런 아웃라이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응답에서 나타나지 않은 수를 삽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mean replacement를 사용하든지, 그러니까 평균을 사용하는 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면 case wise deletion을 사용하거나 pair wise deletion을 사용해서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 결집값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평균값으로 처리할 거냐, 평균값에서 날씨 좋은데 뭐 다른 형태로 해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싱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ean value replacement를 할지, 아니면 뭐 case wise deletion을 할지, 아니면 뭐 pair wise deletion을 할지, 뭐 이제 observation 수 중에서 이제 결측치 값이 15%를 초과할지 안 할지에 따라, 초과한다 그러면 데이터셋에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라 이제 결축값이 뭐 만약에 아주 적은 값을 나타난다라고 하면
평균값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예 제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M SPSS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템, 와이프 그 형태로 해서 뭐 스템 리프, 줄기 잎 그림 그래서 이게 박스 플랫으로 해서 또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키니스하고 커토시스를 보고서 뭐 노멀리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1을 넘냐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실습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